왕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 삼족을 멸한다. 이토록 살벌한 엄명이 전국 팔도에 울려 퍼지던 한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외면하던 강물 속에서 버려진 왕의 시신을 홀로 거두어 묻어준 남자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요, 온 가족의 안위까지 걸고 이토록 위험천만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절대 권력의 서슬퍼런 공포 속에서도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마지막 도리를 택했던 한 남자의 용기 있는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양심과 용기의 가치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때는 조선시대, 한창 꽃다운 나이의 어린 왕 단종에게 너무나도 비극적인 운명이 드리워진 시절이었죠. 숙부인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이 왕위를 찬탈하면서 단종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비정한 권력 다툼 속에서 왕위에서 쫓겨난 단종은 초라한 가마에 몸을 싣고 한양을 떠나 머나먼 영월 땅으로 유배되어야 했습니다. 그 작고 여린 어깨에 짊어진 왕의 무게,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독과 슬픔은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강원도 영월에 당도한 단종은 청령포라는 곳에 유폐되었습니다. 이곳은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막혀 있어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외딴 곳이었죠. 그렇게 어린 왕은 그 누구의 위로도 없이 오직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세월은 잔인하게 흘러갔고 마침내 단종에게는 비극적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너무나도 허망하게 삶을 마감한 단종의 죽음 소식은 영월 고을 전체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죠.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찬탈한 세조는 혹시라도 단종의 죽음을 빌미로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그 누구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지엄한 엄명을 내렸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다. 이 살벌한 경고는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단종이 죽음을 맞이한 영월 땅에서는 그 공포가 더욱 극심했죠. 세조의 이 어명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과 망설임을 심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왕의 시신에 손을 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강물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은 차가운 물살에 떠밀려 다니며 하염없이 방치되고 있었죠. 강변에는 밤이 깊도록 불빛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고 사람들은 멀리서 그 비극적인 모습을 애써 외면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혹여나 자신이나 가족에게 불똥이 튈까봐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의 마지막 존엄마저 빼앗긴 채 차가운 강물 위를 떠도는 단종의 시신은 당시 시대의 잔혹함과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모두가 외면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맞서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려 했던 한 남자의 고뇌와 결단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외면하던 그 절망적인 순간, 강물 위를 하염없이 떠돌던 왕의 시신은 한 폭의 비극적인 그림처럼 영월 고을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세조의 엄명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백성들의 양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감히 그 누구도 시신에 손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 이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허락되지 않는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밤이 깊어 강변에는 불빛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고 사람들은 혹여나 자신에게 불똥이 툭까 멀리서 그 비극을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에 밀려다니는 단종의 시신은 마치 시대의 잔혹함이 응축된 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두려움을 새겼죠. 하지만 이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지키고자 고뇌하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월 고을의 아전, 엄흥도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지방 관료였지만 눈앞에 펼쳐진 비극적인 광경을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왕으로서의 존엄은 물론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마저 빼앗긴 채 강물에 방치된 시신을 보며 그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을 겁니다. 과연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하는가? 엄흥도의 마음속에는 감히 왕명을 거역할 수 없는 공포와
인간으로서 죽은 이를 마땅히 거두어야 한다는 양심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의 집은 밤늦도록 등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가족들은 잠 못 이루는 어흥도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겠죠. 밖에서는 세조의 서슬퍼런 언명이 삼족을 멸한다는 살벌한 경고로 온 마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벽보에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을 겁니다. 어흥도는 그 벽보를 읽고 또 읽으며 자신의 가족과 후손들의 안위까지 걸린 이 거대한 선택 앞에서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한편으로는 피가 끓는 듯한 분노와 연민이, 다른 한편으로는 차가운 현실의 공포가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시신을 수습한다고 해도 만약 발각된다면 그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을 테죠. 그들의 안전을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만큼 이 비극적인 상황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흥도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번민했습니다. 차가운 강물 위를 떠다니는 시신은 마치 그에게 끊임없이 말을 꺼는 듯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저버릴 것인가? 결국 동이 트기 직전의 가장 어두운 시간, 어흥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 끝에 내린 굳은 결심이 역력했죠. 그는 집안에 있던 낡은 삽과 지게를 챙겨 들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릴까 조심하며 그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감당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짊어진 고독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당연히 강물이 흐르는 강변이었겠죠. 차가운 강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멀리서게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어흥도는 발소리조차 조심하며 강물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운 물살에 떠밀려 강변에 다다른 단종의 시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왕의 마지막 모습을 마주한 어흥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공포와 양심 사이에서 고뇌하던 한 사내의 용기 있는 결단이 이제 차가운 현실 속에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차가운 강물에 닿은 어흥도의 손길은 떨렸을 겁니다. 왕의 마지막 모습을 마주한 그의 가슴 속에는 비통함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이 피어났을 테죠. 그 누구도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는 이 비극적인 밤, 어흥도는 조심스럽게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삽과 지게에 의지한 채 그는 폐위된 왕의 마지막 길을 홀로 준비해야 했죠. 이 순간 삼족을 멸한다는 살벌한 경고는 그의 귀에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직 눈앞의 비참한 현실과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만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겁니다. 인적이 드문 강가,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곳을 찾아 어흥도는 신중하게 땅을 팠습니다. 차가운 흙을 한 삽 한 삽 더 올릴 때마다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흘렀겠죠. 달빛조차 숨죽인 고요한 밤, 오직 흙 파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을 겁니다. 그 어떤 장례 절차도 화려한 의식도 없이 어흥도는 오직 진심을 다해 단종의 시신을 땅에 묻었습니다. 작은 봉분을 만들고 주변의 돌들을 모아 표시를 해두었을 때 그의 마음에는 공포와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숙연함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시신 수습을 넘어 한 시대의 비극을 홀로 끌어안은 용기 있는 자의 고독한 의식이었으니까요. 어흥도는 자신의 행동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 비밀을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작은 인기척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날들이 이어졌겠죠. 가족들의 안위까지 걸려 있었으니 그의 삶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왕에 대한 충절 이전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도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강변에 묻힌 단종의 무덤은 수십 년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어흥도와 자연만이 아는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임금이 바뀌고 비로소 단종의 억울함이 조금씩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숙종 임금대에 이르러 영월고을의 아전 엄흥도가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몰래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숙종은 크게 감동하여 엄흥도의 충절을 기리고자 그에게 정려를 내리고 후손들에게 벼슬을 주어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비로소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혀있던 작은 봉분이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죠. 엄흥도의 이야기는 단순한 충절을 넘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지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절대 권력의 공포 앞에서 모든 사람이 침묵할 때 오직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역사의 어둠을 밝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냈으니까요. 그의 행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영월 땅에 세워진 엄흥도 선생의 정려비와 사당은 그가 남긴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소중한 증거가 되었죠. 오늘날 영월을 방문하면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 엄흥도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는 왕을 위한 충성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성을 지켜준 진정한 영웅이었으니까요. 역사는 결국 진실된 마음과 용기 있는 행동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엄흥도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양심과 도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엄흥도의 고독한 결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